2024년 12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로봇 산업 박람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1위 로봇 기업 유비테크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배터리를 쓰고 싶습니다. 최우선 협력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은 우리가 배터리 1위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로봇 기업 12곳이 동시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K배터리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K배터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1년 새 82%나 급감했습니다. 삼성 SDI도 적자 전환 직전까지 내몰렸죠.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만 해도 모두가 2025년이면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따라잡는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 회사들도 모두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했습니다. 차값은 여전히 비쌌습니다.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정부 보조금마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예상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공장들을 절반만 가동했습니다. 한 배터리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주문이 없어요. 기계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CATL과 BYD는 값싼 배터리로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이 주력하는 건 리튬인 산철 배터리입니다. 영어로는 LFP 배터리라고 하죠. 이 배터리는 가격이 싸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품질로 승부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K배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2023년 10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40년이면 인간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0억 대의 로봇이 필요하다고 했죠. 처음에는 황당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27종입니다. 중국이 16종으로 1위, 미국이 8종으로 2위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5종에 불과했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왜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이 뜨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이 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2.5배나 오른 금액이죠.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게 더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챗GPT로 유명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이 된 겁니다. 중국 선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180cm 키의 휴머노이드 로봇 6대가 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옮기고 정밀하게 조립하고 품질 검사까지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로봇들의 가격은 대당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면 비싸 보이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사람을 고용하면 월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 듭니다. 게다가 로봇은 휴가도 필요 없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야근 수당도 없고 4대 보험도 들 필요 없습니다.
기업들이 로봇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다크팩토리란 불을 끄고도 운영되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전혀 없이 로봇만으로 24시간 공장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밤에도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다크팩토리라고 부르죠. 이게 현실이 되려면 로봇이 최소 8시간, 이상적으로는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초기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2시간만 일하면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고강도 작업을 하면 1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2시간마다 쉬러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벼워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평균 무게는 60kg입니다. 여기서 배터리가 20kg을 차지합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달면 로봇이 느려지고 에너지도 더 많이 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등산할 때 10kg 배낭과 20kg 배낭, 어느 게 더 오래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벼운 쪽이죠. 둘째,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에너지 밀도랑 같은 크기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해보세요. 같은 크기인데 어떤 건 하루 가고 어떤 건 이틀 가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아야 오래 작동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마른 체형입니다.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가슴 속 한 뼘 남짓밖에 안 됩니다. 반면 수십 개의 관절 모터를 돌려야 하고 인공지능 연산장치도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는 막대한데 공간은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 배터리의 핵심 난제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배터리를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를 가동하려면 비축 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로봇이 배터리 교체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 동선이 낭비됩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셋째, 안전해야 합니다. 로봇이 사람 바로 옆에서 일합니다.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폭발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물류창고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단 로봇이 작동 중 연기를 내며 멈췄습니다. 다행히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작업이 3시간이나 중단됐죠. 기업들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구나. 바로 그때 등장한 게 한국 배터리입니다. 왜 중국 로봇 기업들까지 한국 배터리를 찾게 됐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 기술입니다. 첫째는 46 원통형 시리즈입니다. 지름 46mm, 높이 80mm의 차세대 배터리죠. 이 크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0에서 30%나 높습니다.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입니다. 여기서 니켈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니켈 비중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하이니켈은 니켈 비중이 95% 이상인 배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니켈 비중을 높이면 배터리가 불안정해집니다. 과열이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와 46 원통형 시리즈를 동시에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딱 두 곳뿐입니다. 바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중국 CATL과 BYD도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원계 배터리 기술 경험이 부족합니다. 3원계 배터리란 니켈, 코발트, 망간 세 가지를 섞은 배터리를 말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아직 미드니켈 기술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은 가능해도 대량 양산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름 46mm, 높이 80mm의 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에 최적화됐습니다. 무게는 150g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밀도는 300Wh/kg입니다.
300Wh/kg가 무슨 뜻이냐고요? 중국 LFP 배터리는 평균 250Wh/kg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무게로 20%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8시간 일하던 로봇이 10시간 가까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성 SDI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휴머노이드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대신 고체 물질을 씁니다. 화재 위험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배터리 업계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원계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전고체 기술 등을 더해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휴머노이드 배터리 기술 경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압도하는 LFP 배터리는 애초에 휴머노이드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명입니다. K배터리는 3000번 충전해도 성능이 80% 이상 유지됩니다. 하루 한 번 충전한다고 치면 8년을 쓸 수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1500번이 한계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중국 로봇 기업들이 K배터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니까요.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시장은 한국 배터리사들이 장악할 것이 분명합니다. 향후에도 중국과 3원계 배터리 관련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증권사들은 2030년께 완전 상용화가 이뤄지고 2040년에는 수억 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2040년 이후에는 전 세계 최대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 시장 규모를 380조 원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120조 원입니다. 3배가 넘는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성장 속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합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45% 성장이 예상됩니다. 3배나 빠른 속도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전기차에서 잃은 기회를 로봇에서 되찾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배터리 공급망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의 휴머노이드 배터리 전용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액만 2조 원입니다. 2026년부터 연간 100만 개 생산이 목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을 핵심 파트너로 삼고 견고한 소재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LNF, 전해액은 엔캠, 분리막은 도레이 첨단 소재와 협력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들을 국내 기업들과 함께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품질 관리가 쉽고 공급도 안정적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부터 수천 대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일정에 맞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중국 수저우 공장을 휴머노이드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 공장을 로봇 배터리 공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똑똑한 전략이죠. 삼성 SDI는 올해 안에 관련 준비를 끝낼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같은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미국의 유명한 로봇 기업이죠. 내년부터 삼성 SDI의 배터리를 납품받아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DI도 탄탄한 소재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분리막은 WCP, 전해액은 솔브레인과 협력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삼성 SDI와 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 모베드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현대차는 2027년부터 조립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SK온도 합류했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 3곳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부터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아직 양산 계획을 밝히지 않은 피규어 AI, 에질리티 로보틱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주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회사들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울트라 하이니켈과 사류 권통형 기술을 가진 곳이 한국 두 회사뿐이니까요.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중 한국과 납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한국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배터리 수주액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2025년 예상치는 4조 5천억 원입니다.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기차에서 잃은 걸 로봇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가장 먼저 체감할 곳은 물류센터입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 업체들이 휴머노이드를 도입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을 찾아 포장합니다. 배송 속도가 30%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물건이 더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도입이 시작됩니다. 환자 이동, 약품 운반, 기본적인 간호를 로봇이 맡습니다. 요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조업은 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유류 공장에서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특히 단순 반복 작업부터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배울 수 있지만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로봇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K배터리가 중국 로봇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 중국 로봇 산업을 돕는 거 아닐까요? 배터리는 팔지만 로봇은 못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좋은 걸까요? 우리도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배터리 영역에서만큼은 한국이 양국 공급망 모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핵심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K배터리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어떻게 장악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K배터리는 사륜권 통형과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전기차에서 로봇으로 사업 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넷째,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가 가져올 편리함은 분명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실수도 적고 위험한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다크팩토리가 현실이 되면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 감소 우려도 현실입니다.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배터리의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로 다음 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한국 산업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